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 이재훈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쭤볼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이야기부터 여쭤봐야 될지. 오늘 개장 전부터 계속 관심입니다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FOMC 결과,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이야기.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미 이제 금융시장이 5월달 이후부터 좀 충격을 받는 상황이었죠. 주식, 채권 전부 다 양적 완화 조기 종료, 그리고 종료 시점이 언제일 거냐라는 부분이 있었고, 모든 이목이 오늘 새벽 한 3시 정도쯤에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저도, 자금 흐름을 좀 많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좀 밤잠을 설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일단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충격을 좀 받은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 역시 지금도 한 1%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충격을 좀 더 받고 있는 그런 연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양적 완화 조기 종료다, 언제 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벤 버냉키 의장이 좀 구체화시켜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 우리 스마트 머니라고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자금 흐름이 이미 5월 달부터 많이 반영을 해왔던 측면이었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FOMC 회의 앞두고 조금 상승했던 추세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좀 기대가 좀 일부 과도하게 좀 반영된 측면도 있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되돌리는 흐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나 신흥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큰 반등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양적 완화 조기 종료 관련된 얘기, 하반기쯤에 좀 축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새로운 악재로 여기서 더 시작될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해왔던 부분들을 좀 확정한 측면이 있고, 결국은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이후에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고민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경기 회복에 조금 더 관심을, 포커스를 맞춰줄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FOMC 회의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결국 시장에 계속 관심을 가질 부분들은 한 달 동안은 버냉키 의장의 입을 주시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정말로 버냉키 의장이 얘기할 만한 그런 경기 회복들이 지금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종료는 언젠가 되는 것이 맞는데 이제 조기 종료, 너무 빨리 멈추는 것은 아닌가. 시장이 조금 더 때를 써서 이 돈잔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바람을 이제 조금 종식시켰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의 사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적 완화가 지금 벌써 3차, 4차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양적 완화를 조기 종료했을 때의 시장 반응들 어떤 현상들이 좀 있었나요? 네, 과거 바로 직전에 그 QE2라고 할 수 있는 양적 완화 두 번째 종료 당시에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뉴스 플로우, 그리고 금융시장의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종료되면 어떡하냐, 유동성으로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경기가 못 받쳐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제로 과거 QE1부터 시작해서 QE2, QE3가 종료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글로벌 자금들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총 그림 4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시청자분께서 보시는 그 화면의 오른쪽 위아래에 있는 그림이 제목에도 적었지만 채권 쪽 자금을 나타내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주식 쪽 자금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QE1 당시에 그 기간 동안에 자금이 어떻게 누적으로 들어왔는지 를 나타내고 있고요. 잘 보시면 이렇게 X 표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요게 양적 완화가 종료됐던 시점을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직관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보다는 단연 채권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주식은 양적 완화 계속 3차례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떤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고 각각 제각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보시면 채권의 경우에는 양적 완화라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채권을 매수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채권 쪽으로 자금이 쏠려가는 흐름들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더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이번에 채권 자금이 상당히 많이 이탈했던 부분과도 연계를 시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QE1과 QE2 때는 X 표시로 된, 즉 양적 완화가 종료된 이후에도 자금이 계속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저금리 환경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확정 수익을 얻고자 하는 채권 쪽으로 자금이 몰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들은 요 다음 그림에도 제가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과거 양적 완화 1과 2 당시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QE3의 경우에는 이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채권 금리가 과거 대비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번 양적 완화에서 가장 취약한 자산은 저는 채권 자산이라고 보고 있고 이미 5년 연속 자금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한 자금 이탈 이런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는 보면은 양적 완화에 따른 거품이 꺼진다. 그러면 거품이 끼어있던 쪽은 채권이 버블이 가장 심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요즘 보면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 어제 미국채 수익률도 급등했으니까 채권 가격은 급락했겠고 채권 시장은 또 뒤죽박죽이 됐겠군요. 네. 문제는 이 채권의 버블이 미국채나 이런 선진국 국채에만 끼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신흥국 쪽에도 거품이 끼어 있다가 거쳐지는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예, 앞으로의 자금 유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신흥국 주식이나 채권, 심지어 MMF에서 일부 자금이 이탈되는 것처럼 무언가 투자됐던 부분들이 지금 뭔가 회수가 단기적으로 강하게 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자금 흐름이 계속 진행됐던 이유들은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 저금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시장의 우려대로 자금 이탈이 좀 강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그동안 어느 지역, 어느 자산으로 가장 많이 쏠렸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이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점진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 그에 따른 달러가 조금 더 세질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장 민감도가 큰 것은 단연 채권이라고 보여집니다. 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앞으로 정말로 양적 완화가 하반기 때 좀 축소가 되고 내년에 좀 종료가 되는 측면에 있어서 어떤 자산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점선으로 왼쪽 오른쪽을 나눠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2009년부터 세 차례 양적 완화 기간 동안에 이 파란색 막대기의 높이는 의미하는 것은 채권과 주식으로 봤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총 자산 대비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입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채권과 주식을 단순하게 비교해 보시면 채권으로 자금 쏠림이 월등히 강한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다시 오른쪽에 세분해 보시면 가장 많은 자금이 쏠렸던 부분들이 신흥국 채권, 그다음에 선진국 채권, 신흥국 주식, 그리고 선진국 주식 이런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 머니들이 자금 이탈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채권 쪽에서의 자금 이탈이 주식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속된 말로 시장을 깨트려 버릴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벤 버냉키도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시장을 깨트릴 것이냐. 많이 팔긴 많이 파는데요. 어느 정도로 가늠을 좀 하고 계시는지요? 그런 말씀을 저희 투자자분들 만나서 저 역시도 그렇게 외국인들이 다 팔고 갈 거냐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이미 많이 팔고 깨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계속 이끌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보는 코스피의 레벨과 그들이 동선은 어떤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상당히 재밌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를 가지고 원화를 바꾸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코스피가 몇 포인트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환율을 감안한 코스피 레벨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환율을 감안해서 외국인들이 정말 몇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선은 달러로 표시된 코스피 레벨을 나타내고 있고요. 보시면 그 청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그 달러로 표시된 외국인들의 순매수 금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높이상으로 한번 보시면 그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당시에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과 이번에 엔화 약세와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금액은 달러 베이스로 환산을 해보면 상당히 유사한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그 검정색 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로 표시된 코스피 레벨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빨간색 선인데요. 이것은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하나의 종목으로 놓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레벨에서 가장 많이 샀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재밌는 그림은 달러 표시 코스피가 그 외국인들의 평균 매입 단가 이하로 내려갔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정말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외국인들이 그들이 샀던 수익률을 전부 다 포기하고 한국을 팔아야 된다라고까지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한다고 보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흐름들은 한 1800 초반 정도 수준까지도 우리가 상정을 할 수 있는 흐름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들을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여기서 더 아주 험악하게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 이재훈 연구위원이 오늘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